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2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소복소복 내리고 있죠. 아마도 2024년도는 모두가 즐거울 만한 2024년도 버블에 끝까지 탑승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상승에 나왔다가 잠깐 소강 상태이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7,140만 원입니다. 상승에 나오고 옆으로 기고 있죠. 이더리움은 상승이 훅 하고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어. 또 튀었으니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XRP도 상승이 살짝 나왔다가 또 음봉이 나오겠죠. 얘는 오른 것도 없는데 밀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고래들은, 쩐주들은 많은 개인들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폭등을 급하게 시킨 다음에 또 탈락을 시킬 겁니다. 그만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첫판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척도이자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죠. 이더리움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이자 중간 왕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XRP는 마지막 왕이죠. 이 세 가지 왕을 기반으로 해서 각 섹터별 대장애들, 얘네들이 함께 문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을 제가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무척 좋지가 않거든요. 이슈를 한번 잠깐 체크해 보면은요. 삼성생명 작년 순이익 1.9조, 해외 부동산 300억 원 손실 인식, 연 8% 수익이라더니 원금까지 230억 원 모두 날랐다 쇼크, 노르웨이 빌딩 투자 국내 펀드 원금 230억 원 몽땅 날렸다,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값 하락 여파, 대출 부실화로 100% 손실 처리. 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영끌, 주담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금의 고금리 환경에서 과연 상업용 부동산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입니다.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게 된다면 과연 지금의 기업들과 가계들이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인플루언서나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들이 지금 상황을 어떤 분들은 좀 이따 기다렸다가 경제 위기 오고 나면 폭락 온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상승장을 외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근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퍼펙트 스톰도 옵니다. 단 버블이 온 이후에, 그리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을 잘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의 고속도로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아직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요, 추세가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빨라졌으면 여기 매물대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전고점 매물대인데 톡톡톡 건드리다가 밀릴까요? 아니면 다우나 S&P나 일본이나 유럽 증시처럼 한 요 정도 살짝 뛰고 요 고점권을 완전히 뚫어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뛰어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찌그러들까요? 상승할까요? 옆으로 길까요? 저는 상승을 외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지금의 버블, 그리고 퍼펙트 스톰, 그 이후에는 주식과 코인 시장은 다른 방향을 보일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에너지가 말입니다. 이 에너지가 주식에서 코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범지구는 말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봤었을 때 미국, 유럽, 일본, 중국도 도시화는 끝났어요. 이미. 조금 채울 곳도 있겠지요. 중국은. 여기에 도시화를 할 수 있는 곳들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가 남아있겠지요. 아세안과 함께. 어쨌든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하고 있다. 지금은 주식과 코인의 동방강세를 외칩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하고 난 이후에는 주식과 코인은 정확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주식의 시가총액은 쪼그라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성장 나오는 애들만, 숫자가 나오는 애들만 갈 겁니다. 코인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토크나 혁명이기 때문에. So you would welcome an XRP ETF then? We would certainly welcome it, and I think it's inevitable that there'll be, multiple ETFs around different tokens. And I think you'll even see ETFs potentially around baskets that also, I think, further diversify that risk. Given there's so much excitement around the ETF dynamic here, are you in talks with the largest issuers, particularly BlackRock, to get this done? Well,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at. I know BlackRock has said some things publicly. We think it makes sense for the XRP community overall. Ripple obviously is a very important stakeholder in the XRP ecosystem, but we're not the only player. And look, we've seen, before the SEC lawsuit, XRP was the second most valuable digital asset. I think because of the headwinds of that lawsuit, we've now seen that largely abate. But the long-term view on these things is about, how do you create utility and really solve real-world problems with these different digital assets? Bitcoin's doing that very well as a store of value. XRP and its dynamics around being very fast, very efficient, and low cost on a per transaction basis makes it ideal for payments. And that's where Ripple really has leaned into as a company. 좀 전에 보셨죠? 리플의 CEO인 브래디 가닝하우스. 우리는 확실히 XRP ETF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이슈에서도 리플 CEO, XRP 현물 ETF에 긍정적이다.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XRP 현물 ETF를 지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와 ETF 발행을 논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단, 리플은 XRP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우리가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니다. 이어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인 일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비롯한 타 알트코인들의 ETF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길입니다. 자, 이 이슈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의 범지구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문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코인 투자로 부자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인에 투자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이죠.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자에서 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지 않으면 결국은 크게 이기게 되지요. 자, 미국 자동차, 분사한 반도체는 자급자족한다. 바이든, 미국 파운드리 업체에 2조를 쓴 이유. 이 파운드리는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옷을 만드는 OEM, ODM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야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에 TSMC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국 기업에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를 지원하였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 100억 달러 이상이 아직은 미정인데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 테크노 칩에 1억 6,200만 달러 현재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형 반도체는 자급자족에 나선 미국.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이거 하나에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읽을 수 있어야만 돼. 그래야 우리는 미래에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를 자급자족하죠? 반도체만 자급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리쇼원이라고 하죠? 리쇼어링.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과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거야. 오프쇼어링은 나가는 거죠. 왜 복귀시킬까요? 명분은 고용. 자국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와서 고용도 뽑고 사람도 일자리도 늘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글로벌 기득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뭘까요? 달러의 힘을 빼는 겁니다. 미국의 빨대를 꽂고 우리가 먹고 살았죠. 걔네가 먹고 살았죠. 그런데 빨대를 꼽는 걸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리고 달러가 이동해 나가는 거를 뺀다는 거죠. 자, 그게 현 스위프트 1세대 지난 100여 년간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종이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문명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인이 딱 하고 나왔지요. 2008년도에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XRP 2012년 얘는 금융기관은 현재 문명을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달러로 빨대를 꼽았던 거를 이동을 시킵니다. XRP로.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제가 지금은 리플 방송만 하지 않잖아요. 비트코인도 방송을 추측을 합니다. 이유는 전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리또 속에 투자하지 마.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낫다, 적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리면서 시장 파이를 키우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금의 역할과 가치 저장으로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으로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죠. 그리고 얘는 이미 확장되어 있습니다. 얘 또한 확장해 나갑니다. XRP, 얘는 금융기관을 위해서, 전 세계 그 망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과 체인링크, 인터체인에 전 세계 블록체인을 다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기타 등등의 블록체인들은 각각의 역할을 대체 불가능하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다? 미국이 지금 힘을 빼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많이 빠지고 있죠?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도 무기 다 버리고 도망 나왔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쵸? 여러모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에서 힘을 빼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살짝 빠졌죠. 근데 이게 누가 빼고 있는 거다? 그들이 뺍니다. 실물 경제에서 달러가 빠져야, 그리고 금융 경제에서도 달러가 스물스물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지금 부상되고 있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NFT와 각종 코인과 토큰들을 부상시킬 겁니다. 제도와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그림을 우리는 그려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다시 생각합니다. 마침내 토크나 시대가 열리나 이미 열렸습니다. 토크나 혁명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그리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 상당할 것, 이제는 금융기관의 참여가 지속될 겁니다. 시장 파이가 미친 듯이 커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예측을 봤을 때 이거는 뚫을 겁니다. 만약에 뚫지 못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이 맞을지, 미국 증시를 여기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을지, 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여기를 뚫고 월봉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뚫고 나갈지, 이더리움 또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과연 2024년도에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의 대폭발이 이루어지게 될지, 얘는 상당히 못 갔죠. 그리고 XRP 또한 큰 그림에서 얘의 가치를 증명해낼지, 가격은 값어치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미 약속과 모든 설계는 구도가 끝났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큰 그림에선 다 함께 갑니다. 알트코인과 함께.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펀더멘탈에 투자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지요.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시장 상황 예측. 단기적으로 상승, 중기적으로 상승, 2024년의 버블입니다. 2025년 기준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퍼펙트 스톰이 예정됩니다. 이 이전에 주식과 코인은 동시에 버블이 옵니다. 2025년 기준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이후 퍼펙트 스톰 이후에 이 이후 엄청난 매입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과 코인은 다른 방향을 보이게 될 겁니다. 기업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즉 토크나 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토크나 혁명을 바로 대비해야 됩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